확진자가 나흘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는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주 전면 등교도 예정돼 있어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을 확 바꾸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고령층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오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6개월 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과 선대위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 남편은 경찰의 대처가 조금만 빨랐어도 피해자가 뇌사까지 이르진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번엔 중국 전력난 여파로 장리용 관과 골판지를 만드는 데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샤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백악관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펑샤이의 근황 사진이 공개됐지만 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 대상을 18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자 접종 대상을 크게 늘린 겁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최근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일하는 김정은 총비서 모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이 밤낮 없이 인민 생활을 챙긴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시기가 되면서 이달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리 2만 4천여 마리를 키우는 전남 강진의 한 농장에서 AI가 확진되면서 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벤츠 승용차로 인도위의 변압기를 들이받아 근처 아파트 수백 세대가 정전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40대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주한 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운전자 A씨를 어제 저녁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으나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신 거라며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